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소유독서의 발로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까지 추워졌는데 지금 제 옆이 굉장히 휑합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저 혼자서 수요독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혼자 남아있지만 지금 계시지 않는 민우님과 최쌤님 그 3명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3명 분을 제가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께 좋은 책, 즐거운 책, 재밌는 책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책 표지가 노란색으로 예쁜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윤석의 웃음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이윤석의 웃음의 과학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언제, 왜, 어떻게 웃으시나요? 우리가 웃는 상황은 정말로 다양해서 그걸 웃음이라는 한 단어로 말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웃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도 웃고요. TV를 볼 때도 여러분은 웃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봐도 웃고 친구를 만나도 웃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지 않아야 되거나 혹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린 웃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선배를 만나서 웃거나 혹은 손님을 응대하거나 혹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웃기지 않지만 웃기도 하고요. 웃을 수 없지만 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웃음이라는 말로 포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진짜 웃음 혹은 거짓 웃음, 이런 웃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즉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웃는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정상급 코미디언 이윤석 씨는 그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웃는다는 바로 요 지점 말이죠. 그래서 웃음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웃음의 진화론적 기원에서 시작해서 웃음의 신경과학, 웃음의 심리학, 웃음의 사회학, 그리고 웃음의 의학에 이르기까지 웃음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과학적 정보들을 담아서 거기에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은 자신의 경험을 잘 버무려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인간은 언제 처음 웃었는지,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은 내 웃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 그리고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웃지 않고 진지하게 웃음에 관해서 알아보는 책 이윤석의 웃음의 과학입니다. 네, 여기까지 책 내용을 짧게 하지만 여러분께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종 보통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거짓 경보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웃음의 진화적 기원에 관한 아주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 책의 저자인 이윤석 씨는 웃음의 심리학, 웃음의 사회학 같은 것들을 아주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경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거짓 경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원의 웃음을 보고서 인간의 웃음도 저런 부분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유인원들의 웃음을 살펴보면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웃을 때 하하하 하고 웃잖아요. 입을 벌리고 이를 드러내고 웃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거는 유인원들 상대방을 위협할 때 쓰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 모양으로 상대방에게 소리를 내지르고 나는 너에게 위협적인 존재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나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 쓰이는 신호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묘하게 이를 덜 드러내고 입을 덜 벌림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다.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이라는 걸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신호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너와 나, 우리 주변에 전혀 위협적인 것이 없음. 우리는 마음을 편안히 놓고 있어도 됨. 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신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 웃음의 진화적 기원에 관한 거짓 경보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해소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 상황이 없으니까요. 특히 경계심을 사기보다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훨씬 잘 웃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 단위 시간당 아이들이 어른보다 100배를 더 웃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른이 4번을 웃으면 아이는 400번을 웃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웃음이라고 하는 게 주변의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졌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기쁨을 얻는 그런 경지, 일종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웃음이 이 위협 행위로부터 나왔다는 어떤 그 본질적인 면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론이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아주 효과적인 공격의 무기로 쓰이기도 한다는 게 이 책에서 등장하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은은한 말장난보다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우스갯소리에 훨씬 더 열광을 하죠.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독설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을 하곤 합니다. 특히 그 정점에는 이제 굉장히 바보 같은 몸짓으로 나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 나는 바보 같은 사람임 이라고 얘기하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있겠죠. 또 우리는 웃자고 한 농담에 수위 조절에 실패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다.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그런 상황이 단순히 내가 같이 웃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이 책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웃음에 관한 거짓 경보 이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주 책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 책을 알려드리면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기획한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의 구술 자료집 1995년 서울 삼풍이라는 책입니다. 생존자, 구조대, 의료진, 정부 당국자, 희생자 유가족, 진상조사단 등 1995년 아주 비극적이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사자들과 나눈 인터뷰가 실려있는 책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